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것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을 통해서 제안된 기계번역 신경망으로서 셀프 어텐션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RNN 또는 CNN 계열의 신경망 구조를 탈피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어텐션 기법의 변형된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CNN 또는 RNN 계열의 신경망 구조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계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계 번역을 위해 다양한 신경망들이 사용됐지만 크게 살펴보자면 CNN과 RNN, RN 등이 있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CNN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컨텐츠에서 살펴보았던 Convolutional Network를 사용한 기계 번역 신경망을 말합니다. CNN과 같은 경우는 n/n짜리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 때 n/m짜리의 어떤 웨이트들을 슬라이딩 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계 번역에서의 어떤 인풋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n짜리 이미지가 아니라 길이, 하나의 랭스를 가진 어떤 문장들이 주로 인풋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형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xt라고 한다면 xt 플러스 k하고 t 플러스 k하고 xt 마이너스 k t-k만큼의 어떤 길이를 가지는 이러한 윈도우를 설정을 해서 이 윈도우들이 차례차례 이동을 하면서 히든 유닛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기계 번역에서의 CNN 활용입니다. 보시면은 XT가 있다라고 할 때 XT 플러스 K하고 XT 마이너스 K만큼의 어떤 윈도우를 가지고 히든 유닛 HT라는 것을 뽑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CNN을 활용한 신경망의 가장 큰 특징은 로컬 컨텍스트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윈도우 안에서의 로컬 컨텍스트를 집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롱 디스턴스, 길이가 길어진 어떤 문장의 경우에 이런 어떤 로컬적인 것들은 잘 반영을 하지만 윈도우를 통해서 여기하고 이쪽 맨 끝쪽에 있는 이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NN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 번역 신경망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경망인데요. 이런 XT라는 것이 입력이 됐을 때 H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HT가 다시 다음 어떤 XT 플러스 1에 활용이 돼서 HT 플러스 1을 뽑아내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 RNN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x1이라는 것이 어떤 함수, 펑션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값이 x2하고 같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x3하고 같이 입력이 되고 이러한 어떤 연쇄적인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전의 어떤 문장들의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여기 있는 입력값들의 특징들이 끝에 히든 유닛까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바로 디펜던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점점 여기 히든 유닛을 뽑아낼 때 이쪽은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디펜던시 때문에 반영을 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RM이라는 것이 있는데 Relation Network라고도 합니다. RM 같은 경우에는 XT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HT가 뽑아낼 때 이 XT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전부 다 연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체 문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long distance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어떤 팩토라이제이션 효과, 디펜던시 프로블럼도 없어서 문장이 길어져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어떤 연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유닛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의 문장들을 연산을 해야 되는 연산량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기계번역 신경망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입니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번역할 언어와 번역된 언어 레이블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역할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풀 센텐스, 토크나이즈된, 그러니까 토큰별로 나눠진 센텐스를 의미하고 이것들이 주어지게 돼서 인코더를 거쳐서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게 되면은 디코더에서 레이블을 넣게 되는데 라이트 시프티드 된 레이블을 넣게 됩니다. 라이트 시프티드라는 것은 이렇게 스타트라고 하는 토큰이 맨 처음에 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비어진 상태로 스타트 토큰만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뽑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넥스트 워드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드집, 그러니까 어떤 신경망 내부에 워드집이 있다라고 할 때 뭐 1에서부터 뭐 3000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여기서 각각의 위치 1, 2, 3 뭐 이런 뭐 3000 이런 벡터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확률을 뽑아내게 되는데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뽑아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것을 넥스트 워드로 삼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반복 과정을 계속 거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 인베딩,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인베딩된 단어에다가 포지셔널,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위치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큰별의 어떤 정보들을 인코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안에 바로 셀프 어텐션 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모듈들이 지금 보면은 총 3개가 사용되게 되는데 이 마스크드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3개가 사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바탕으로 값을 뽑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add 하고 normalize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feedforward 네트워크 일반적인 우리가 댄스한 feedforward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또 add and normalize 한 다음에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디코더의 어떤 어텐션의 인풋과 같이 넣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해서 feedforward 넣고 add and norm 해서 리니어 매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이런 어떤 길이 벡터, 워드 길이 벡터만큼의 소프트맥스를 뽑아내는 것, 값을 뽑아내는 것을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R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포지셔널 정보와 뭐 이런 각각의 레이어마다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잘 반영되고 소실되지 않게끔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여기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뭐 한 6개, 7개, 8개 뭐 이런 여러 개의 디코더를 사용해서 다중으로 연산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